계산 한번 해보지 그래. 아시아 애들은 수학 잘한다며. 계산 실수하면 바로 해고야? 이서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이곳 마트의 사장 브라이언은 싸늘한 표정으로 계산대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죠. 그 말투에는 분명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 몇 명이 킥킥 웃었어요. 그들 눈에 서준은 그냥 영어도 서툴고 경험도 없을 것 같은 아시아 애일 뿐이었죠. 하지만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서준의 첫 출근 날이 시작됐어요. 서준은 원래 숫자를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서준은 혼자 수학 문제집을 풀었어요. 머릿속에서 수식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재밌었거든요. 서준아, 넌 숫자랑 말이 통하는구나. 그 재주 분명 도움이 될 거야.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서준이 14살 되던 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할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서준을 키우셨습니다. 관절염으로 손목이 아프셨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서준은 늘 눈치를 보며 컸죠. 고등학교에서 성적은 1등이었지만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도 빠듯했으니까요. 서준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건강했으면.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서 우리 잘 살 거예요. 서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2살에 이민을 온 이후로 줄곧 할머니만 바라보고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자신이 할머니를 책임져야 할 때였죠. 아는 사람 하나 없지만 숫자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어요. 너 혼자 괜찮겠니? 할머니는 끝까지 걱정하셨지만 서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꼭 성공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마트에 도착한 첫날, 추운 바람 속에서 서준은 얇은 재킷을 꽁꽁 여미고 마트 앞에 섰어요. 계산 보조 직원 구함 경험 무관이라는 종이가 유리문에 붙어 있었죠. 입구를 열고 들어섰을 때 키가 크고 수염이 있는 백인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장 브라이언이었어요. 너 오늘부터야? 이름이 뭐라고? 이서준입니다. 발음 어렵네. 그냥 준이라고 부를게. 브라이언은 말끝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어요. 특히 서준이 아시아인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말투가 확 달라졌죠. 일 경험은 없어도 괜찮다길래 뽑았어. 대신 실수하면 바로 잘릴 줄 알아.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애써 정신을 붙잡았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준은 계산대 뒤편에서 바코드 찍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계산원들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서준은 이미 상품 가격과 할인율을 외우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총합이 계산되고 있었어요. 마치 어릴 때 하던 숫자 놀이처럼요.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서준은 할머니가 주신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여기서도 잘해볼게요. 할머니 아프신데 빨리 돈 벌어야 해요. 작은 목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고 창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통화할 때마다 괜찮다, 괜찮다 하셨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신다는 걸. 그래서 더욱 빨리 돈을 벌어야 했죠.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서준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열심히 할 거라고요. 계산대 보조는 무슨, 넌 여기서 일해. 사장 브라이언이 이서준을 데리고 간 곳은 마트 안쪽 창고 재고실이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선반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작은 책상 위에는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정리해. 재고 빠지는 건 너 책임이야. 브라이언은 말만 남기고 휙 돌아섰고 서준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서준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책상에 앉았어요. 이곳이 나한테 준 자리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첫날부터 힘들었습니다. 재고실에는 히터도 없었고 종일 박스를 옮기고 물건을 세느라 손에 굳은 살이 생겼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따뜻한 매장에서 일하는데 서준만 혼자 차가운 창고에서 먼지와 씨름해야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카페테리아로 우르르 나갔어요. 서준은 매대 뒤 구석에 혼자 앉아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눈치를 보며 조용히 먹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킥킥 웃더라고요. 쟤는 왜 혼자야? 말을 안 하는 건가?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이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서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조용히 숙였어요. 사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혼자 점심을 먹고 혼자 일하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거든요. 가끔 할머니 생각이 나서 울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이래도 되나?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하지만 서준은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올 시간에 차라리 일을 더 잘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고실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죠. 밤이 되어 장부 정리를 시작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상품 코드, 입고 날짜, 출고 수량.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지만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입고는 30개였는데 출고는 25개라고 되어 있어. 근데 현재 수량은 1개.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계속 보니까 분명히 뭔가 맞지 않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숫자를 조작한 것처럼 보였죠. 서준은 따지지도 않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장부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 직접 세고 가격을 외우고 입고 번호와 날짜까지 기억했죠. 다 외울 수 있어. 숫자는 머릿속에 넣는 게 더 정확하니까. 그러면서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부모님이 사준 작은 계산기를 누르며 놀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숫자는 네 친구야. 절대 널 속이지 않을 거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서준은 점점 더 빠르게 정확하게 수치를 정리해 나갔어요. 손에는 늘 연필과 공책이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자동으로 흘러갔죠. 재미있는 건 처음에는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이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을 정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마치 퍼즐 맞추기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준은 재고실의 모든 상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상품명, 코드 번호, 가격, 평소 출고량까지. 다른 직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서준은 이미 머릿속에서 답을 알고 있었죠. 한 번은 야근을 하던 날이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재고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 직원이었죠. 너 아직도 있어? 정말 대단하네.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저렇게 열심히야? 그 말에 서준은 조용히 웃었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장부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그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어요.
서준은 다시 장부에 집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상품들이 장부상으로는 팔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창고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반대로 창고에는 없는데 장부에는 있다고 기록된 물건들도 있었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하고 있는 거야. 서준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죠. 매일 밤 야근을 하면서 장부를 더 자세히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서준만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장부와 별도로 자신만의 장부를 따로 만든 거예요. 실제 재고 수량, 진짜 입출고 내역,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따로 표시해 놓았죠. 한 달이 지날 무렵 서준은 이 마트의 재고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다른 직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충 넘어가는 부분까지 서준은 꼼꼼히 체크했거든요. 어느 날은 브라이언이 갑자기 재고실에 들어왔어요. 너 일 어떻게 하고 있어? 서준은 자신이 정리한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브라이언은 대충 훑어보고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그래, 계속 이렇게 해. 하지만 서준은 브라이언의 눈빛에서 뭔가 어색한 걸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너무 꼼꼼하게 일하는 게 불편하다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준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고가 상품들이 주기적으로 분실로 처리되고 있었던 거예요. 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패턴이 일정했어요. 이건 분실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빼돌리고 있는 거야. 서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큰 비리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지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걸 알아챈 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서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정확하게 증거를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재고실에서 혼자 작업하면서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져 갔죠. 그런 서준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냥 조용한 아시아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브라이언도 다른 직원들도 서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빛을 볼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서준은 할머니와 통화했어요. 서준아, 일은 어때?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할머니. 좋은 일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응, 걱정 마라. 할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서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서준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먼지 속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장난처럼 넘겼던 계산, 누군가는 대충 떼었던 장부. 그 틈에서 서준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조용한 한국인 청년이 어느 날 이마트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재고실에 앉은 이서준은 오래된 장부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분명 어제 확인한 수량이랑 다르네. 처음엔 자기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계속 확인해도 이상한 숫자들이 반복됐어요. 입고 수량이 50개였고 출고는 30개로 적혀 있었는데 현재 남은 수량은 12개. 어딘가 맞지 않았죠. 계산이 안 맞아. 누가 잘못 적은 걸까? 서준은 다시 장부를 펼치고 날짜별로 항목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같은 종류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이번엔 다른 상품을 확인해 봤어요. 프리미엄 세제 한 박스.
장부에는 입고 40개, 출고 35개, 남은 수량 5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직접 세어보니 창고에는 1개밖에 없었어요. 4개는 어디 갔지? 서준은 깊게 생각했어요. 혹시 다른 창고로 옮긴 걸까? 아니면 정말로 판매된 걸까? 하지만 출고 기록에는 35개만 나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내내 비슷한 오류가 계속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값비싼 상품들만 골라서요. 화장품, 건강식품, 전자제품, 모두 단가가 높은 것들이었죠. 이거 진짜 이상해. 서준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신입이라는 게 걸렸거든요. 혹시 잘못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곤란해질 수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 한 입 물고 다시 장부에 눈을 돌렸죠.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여직원 2명이 수군거렸어요. 쟤 또 혼자야? 맨날 저러고 앉아서 뭐 하는 건데? 좀 이상하지 않아? 서준은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말은 익숙해졌거든요. 그저 조용히 계산기를 닫고 연필을 손에 쥐었죠. 계산기 없어도 할 수 있어. 그게 나니까. 사실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서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 이상한 숫자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 말이에요. 며칠 더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정 요일에 특정 시간대에 빠지는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항상 같은 직원이 근무했죠. 설마 서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상품을 빼돌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었죠.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서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후 혼자서 조용히 작업했어요. 어느 날 밤 서준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격이 갑자기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25달러였던 상품이 오늘은 22달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이 바뀌었나? 아니면 할인 행사라도 있었나? 하지만 매장을 확인해 보니 가격표는 그대로 25달러였어요. 할인 행사도 없었고요. 그럼 장부만 잘못 적힌 걸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서준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브라이언이 갑자기 재고실에 들어왔어요. 요즘 일 어떻게 되고 있어? 서준은 평소대로 정리한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브라이언은 대충 훑어보고는 나가려다가 문득 돌아봤어요. 너 혹시 다른 직원들이랑 문제 있어? 맨날 혼자 있던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준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브라이언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브라이언의 말이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자신이 너무 눈에 띄게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거든요. 만약 정말로 누군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 이걸 그냥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서준은 여전히 재고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문도 없는 좁은 방에서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죠. 서준은 책상 서랍을 열고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장부에 메모를 적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기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노트 첫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오늘 확인한 모든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품명, 원래 수량, 기록된 수량, 차이나는 개수까지. 그건 누구의 지시도 아니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노트 한 장을 넘기며 다음 페이지에 연필을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기로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이상하게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숫자들이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서준의 손끝에서 연필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그 소리만이 조용한 재고실을 채우고 있었죠.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간 서준은 할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서준아, 왜 이렇게 늦었니? 혹시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중요한 일?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오늘 병원에 가셨어요? 응, 갔다 왔어. 괜찮다고 하시더라.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서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해낼게요. 서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숫자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서준의 조사는 더욱 체계적이 됐어요. 매일 밤 새로운 증거를 찾고 패턴을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 마트에서 체계적으로 상품을 빼돌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말이에요.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토요일 오후 마트 안은 평소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주말 쇼핑을 나온 가족들로 가득했고 카트마다 물건이 가득 차 있었어요. 계산대에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바코드를 찍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안 켜져요. 첫 번째 계산대에서 당황한 직원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이어서 다른 계산대들도 하나둘 멈춰버렸습니다. 계산대 화면이 깜깜해지고 스캐너도 작동을 멈췄어요. 순식간에 마트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20분 넘게 기다렸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 겁니까? 손님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직원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카트를 버리고 나가려고 했고 어떤 손님은 매니저를 찾으며 소리쳤어요. 사장 브라이언은 복도 끝에서 뛰어나오며 직원들에게 소리쳤어요. 스티브, 기술팀은 연락됐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누구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운된 상황이었거든요. 기술팀에서는 적어도 1시간은 복구가 안 된다고 했어요. 브라이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토요일 오후는 일주일 중 가장 바쁜 시간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손님들은 점점 더 불만을 터뜨렸고 일부는 이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조용히 재고실에서 나온 이서준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계산대 앞에는 점점 쌓이는 카트들과 불만 가득한 손님들. 직원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서준은 잠깐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사장은 처음에는 듣지 못한 듯 했어요. 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수기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숫자? 제가 좀 빠르거든요. 브라이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을 쳐다봤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실수하면 바로 책임지는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계산기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서준은 천천히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노트 하나와 연필 한 자루뿐이었어요. 스캐너도 없고 화면도 꺼진 텅 빈 계산대. 첫 번째 손님은 물건을 가득 담은 카트를 끌고 다가왔어요. 정말 이걸 다 손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손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건을 하나씩 꺼내 가격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주스 2병 하나에 3달러 25센트, 시리얼은 4달러 10센트, 샴푸는 5달러 60센트인데 할인돼서 15% 빼고요. 서준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마음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어요. 손은 멈추지 않고 눈동자는 물건과 가격표를 따라갔죠. 총 15달러 36센트입니다. 뒤에 서 있던 손님이 잠깐 숨을 멈춘 듯 했어요. 조용한 정적을 깨고 다음 손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이거 정말 맞아요? 계산기 없이 이렇게 빨리? 서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할인까지 적용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짜로 하네? 저런 게 가능해? 두 번째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채소, 과일, 생선, 냉동식품까지. 서준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물건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순간 머릿속에 가격과 수량이 자동으로 떠올랐어요. 오이 3개, 바나나 1.5파운드, 생선 1마리. 모든 계산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총 34달러 67센트입니다. 이번에도 정확했어요. 손님은 감탄하며 돈을 내고 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손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준의 계산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보는 순간 가격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복잡한 할인율도 순식간에 적용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 뭐야? 진짜 계산기 없이 저걸 다 하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빨리 계산하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이제는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사장 브라이언도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시선만은 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서준의 손은 쉬지 않았어요. 상품 하나를 들면 가격이 떠오르고 수량을 곱해서 합계를 적고 할인율을 적용하고 세금을 더했습니다. 마치 계산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다섯 번째 손님은 특히 복잡했습니다. 쿠폰도 여러 개 있었고 할인 상품도 많았어요. 다른 직원이라면 계산기와 컴퓨터 없이는 절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쿠폰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할인율을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조금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총 67달러 23센트입니다. 손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요구했어요. 서준은 손으로 쓴 계산서를 건네줬습니다. 모든 항목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 마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준이 계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그의 계산대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저 친구 정말 대단하네. 우리 아이한테도 저런 수학 실력이 있으면 좋겠어. 칭찬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서준은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준의 계산은 더욱 빨라졌어요. 이제는 물건을 보기만 해도 가격이 떠올랐고 복잡한 계산도 순식간에 끝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날 오후 서준이 처리한 계산만 수십 건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줄은 오히려 점점 길어졌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서준의 놀라운 계산 실력을 보러 온 것 같았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준의 계산대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른 계산대들이 다시 작동을 시작했지만 서준 앞의 줄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서준은 생각했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 그날 하루 종일 서준은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사장 브라이언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서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마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준을 향한 조롱과 무시는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감탄의 시선들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날 밤 서준은 할머니와 통화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제 수학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어요. 우리 서준이가 대단하다고 할머니가 늘 말했잖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됐구나. 네, 할머니. 앞으로 더 잘할게요. 할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날은 서준에게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이 빛을 발한 날이었거든요. 계산대 사건 이후 마트 안은 잠깐 술렁였습니다. 한국 애가 계산을 머리로만 했다더라. 진짜야? 영화 같은 얘기 아냐? 속닥속닥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오갔지만 정작 서준은 여전히 창고 정리나 하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더하지 않았고 몇몇 직원은 오히려 서준을 더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윗선 눈에 들었나 봐. 괜히 나대다가 사고나 치지 말지. 작은 웃음소리와 차가운 눈길이 뒤통수를 찔렀지만 서준은 모른 척하며 다시 장부를 손에 들었어요. 괜찮아. 원래 이런 거지 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사실 서준은 기대했었어요. 그날 계산대에서 보여준 실력이 인정받을 거라고, 적어도 동료들이 조금은 달리 봐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몇몇 직원들은 서준이 튀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특히 매니저급 직원 중 한 명은 서준이 지나갈 때마다 험한 시선을 보냈어요. 마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서준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상품 하나하나의 수량, 입고 날짜, 판매 속도까지 모든 데이터를 손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었죠. 그건 그저 습관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서준은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와서 재고실을 정리했어요. 먼지를 털고 선반을 닦고 어제의 장부를 확인하는 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서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월요일 아침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 박스 분량의 프리미엄 스낵류가 장부에 누락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입고가 됐는데 장부에는 없었고
판매 수량도 기록이 빠져 있었죠. 이건 실수가 아닌데? 서준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떠올랐죠. 그때는 내가 착각했나? 하고 넘겼지만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서준은 곧바로 빈 종이와 볼펜을 꺼냈어요. 입고 기록, 가격표, 재고 수량, 매대 진열 시간까지 조용히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나갔죠.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 재고는 있는데 장부에는 없고 판매된 것도 아닌데 어디론가 사라진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적어도 5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값비싼 상품들이었죠. 서준은 더 자세히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고의로 누락된 흔적, 특정 품목, 특정 시간대, 그리고 항상 같은 직원이 그 시간대에 재고 정리를 맡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항상 데이비드가 그 시간에 있었네. 데이비드는 이 마트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를 믿고 따랐고 브라이언도 그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겼죠. 하지만 서준이 발견한 패턴에 따르면 이상한 일들은 모두 데이비드가 야간 근무를 할 때 일어났어요. 설마 데이비드가? 서준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비록 자신에게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도둑질을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패턴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서준은 그날 밤 원룸에서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잔잔히 들려왔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노트 위에 드리워졌죠. 나 너무 깊이 들어간 걸까?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무고한 사람을 의심한 거라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는 단 한 줄의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서준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동시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3개월간의 재고 기록을 모두 다시 확인했어요. 컴퓨터에 저장된 공식 기록과 실제 재고를 비교해가며 차이나는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누락된 상품들의 총 가치는 상당했어요. 한 달에 최소 $500, 많게는 $800어치의 상품들이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작은 노트에 모든 걸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상품명, 누락 수량, 담당 직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데이비드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고 특히 주말 전날 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주말에 팔려고 그러는 것 같아. 서준은 조각들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데이비드가 상품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팔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서준이 아무리 확신해도 그는 그냥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3년 경력의 베테랑이고 브라이언의 신뢰를 받는 직원이었죠.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그때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하지 않겠다고. 대신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서준은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장부 복사본, 상품 코드 사진, 시간별 입출고 내역까지. 하루하루 모아가는 증거들은 마치 퍼즐처럼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데이비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준을 쳐다보는 걸 느꼈어요. 요즘 야근 많이 하네?
네, 정리할 게 많아서요. 서준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 아니면 데이비드가 뭔가 눈치챈 걸까? 그날 밤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숫자들만 맴돌았어요. 누락된 상품 수량, 날짜, 시간. 모든 게 데이비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였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조용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주가 되자 서준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빼돌린 상품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낸 거였어요. 우연히 데이비드의 차 트렁크를 본 건데 거기에 마트 상품들이 들어있는 걸 목격했어요. 그것도 최근에 장부에서 누락된 바로 그 상품들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서준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밤 서준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증거 목록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 브라이언에게 이 모든 걸 말하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서준은 노트를 덮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때였어요. 할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서준은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말이에요. 아침마다 출근하면 서준은 제일 먼저 계산대 옆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들은 무심히 지나치는 그 장부 하나하나가 이제는 전쟁터 같았어요. 입고표의 숫자, 포장 박스에 적힌 일자, 매대 진열 시간, 모든 정보가 그의 손바닥 위에 있었고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지난 2주 동안 서준은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조용한 재고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시간들.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어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쓴 장부를 다시 펴고 비정상적인 흐름이 반복된 항목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밑에는 누락, 반복, 편중 같은 단어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총 1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재고 현황,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그리고 패턴 분석까지 서준이 가진 모든 계산 실력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봐줄 사람은 있겠지. 서준은 망설이다가 마트 부매니저인 마이클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매장을 돌아보며 말없이 움직이는 인물이었지만 적어도 공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에게 다가갈 기회를 찾는 것부터가 어려웠어요. 그는 항상 바빠 보였고 서준은 그냥 신입 직원이었으니까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마이클이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걸 본 거였어요. 서준은 작은 용기를 내며 문을 노크했어요.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마이클은 고개를 돌려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종이 다발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거래 내역과 재고 흐름이에요.
최근 몇 주 동안 이상한 점들이 계속 있어서요. 혹시 마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마이클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표정이었어요. 직원이 굳이 장부를 새로 만들 이유가 있나? 하지만 그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서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죠. 이게 정말 당신이 직접 정리한 건가요? 네, 매일 밤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마이클은 펜 끝으로 장부를 짚으며 말했어요. 이 항목들 정확히 일치하네요. 여기 반복된 누락 패턴도. 이건 우연이 아닌데. 서준은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이 부분, 데이비드가 담당하는 시간대의 기록들 말이에요. 너무 규칙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네요. 서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자신의 발견을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의심스러웠어요. 패턴이 너무 명확해서요. 마이클은 몇 분 동안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보고서 나 혼자 보기에는 아깝네요. 브라이언에게 보여드려야겠어요. 서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당신이 한 일이니까 당신 이름으로 보고하죠. 이거 꽤 정확하게 정리됐어요. 솔직히 내가 이 정도로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마이클의 인정을 받은 순간 서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밤샘 작업이, 외로운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데이비드는 여기서 오래 일한 직원이거든요. 브라이언도 그를 신뢰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마이클은 서준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죠. 그날 오후 브라이언은 갑작스럽게 부매니저의 호출을 받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준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었고 마이클은 한 장을 들며 말했어요. 보시죠. 직원 한 명이 이걸 다 모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이익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서류를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누가 정리했죠? 이서준입니다. 그의 이름을 들은 순간 브라이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동안 자신이 대충 넘어갔던 그 아시아에, 계산대에서 괜히 튀었다고 생각했던 그 신입. 하지만 지금 그 청년이 숫자로 진실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첫 번째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모든 수치가 정확합니다. 특히 데이비드의 근무 시간과 재고 누락 시점이 정확히 일치해요. 브라이언은 한참 동안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그도 마트 운영에는 베테랑이었거든요. 서준이 정리한 패턴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한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손실 규모, 월 평균 $700 정도네요. 네, 1년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신뢰했던 직원이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알아낸 사람이 서준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애를 불러보세요. 잠시 후 서준은 사장실로 불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였어요. 앉으세요.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진지했어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보고서 정말 당신이 혼자 만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2주 정도요. 매일 밤 조금씩 정리했어요.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으로 듣는 브라이언의 고마운 표현이었어요. 서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관찰력과 계산 실력이 이 마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서준은 느꼈어요. 자신이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걸. 더 이상 그냥 신입 직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원룸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숫자와 말이 통하는 재주, 언젠가 빛을 볼 거야.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숫자는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진실을 찾는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시작이 될 거였어요. 이제 서준은 단순히 재고 정리만 하는 직원이 아니었거든요. 마트에 숨겨진 문제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의 통화에서 서준은 처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가 뭘 했는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숫자로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잘했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이제 곧 승진할 것 같아요. 할머니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날은 서준에게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자신이 가진 재능이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거든요. 마트 안은 며칠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왔고 직원들은 괜히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죠. 창고며 사무실 계산대까지 샅샅이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그날이 올 걸 예감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감사팀이 자신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이는 걸 지켜봤거든요. 감사팀장은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매우 꼼꼼해 보였습니다. 서준의 보고서를 여러 번 검토하고 실제 재고와 대조해 가며 확인 작업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데이비드는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에는 여유롭던 그가 자주 시계를 보고 화장실을 자주 다녀왔습니다. 서준은 그런 데이비드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국 그날이 왔죠. 화요일 오전 본사 감사팀장이 직원 전원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말했어요. 이번 감사 결과 일부 재고 수량이 지속적으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모두들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해했죠. 그 책임자는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장 쪽으로 쏠렸고 브라이언은 얼굴을 굳힌 채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간 재고 담당자 데이비드 존슨 씨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뒤쪽에 서 있던 데이비드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감사팀장은 차분하게 계속 설명했어요. 서준이 정리한 장부 기록과 실제 재고 확인, CCTV 분석까지 모든 증거가 데이비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총 누락 금액은 지난 6개월간 약 4,200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보안 요원과 함께 마트를 떠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은 각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3년이나 함께 일한 동료가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사무실 문이 닫히고 브라이언은 서준을 조용히 불렀어요. 잠깐 들어와 볼래요? 서준은 긴장한 얼굴로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브라이언은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보고서 네가 다 정리한 거지? 네. 그냥 마트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브라이언은 한참 동안 서준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전에 없던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널 너무 얕잡아 봤던 것 같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처음 네가 왔을 때부터 난 네가 그냥 조용한 아시아의 정도로만 생각했어. 솔직히 무시했지.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 너 아니었으면 계속 당했을 거야. 데이비드는 내가 가장 신뢰하던 직원 중 하나였거든.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숫자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숫자들이 이상하다고 알려줬을 뿐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래.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브라이언은 책상에 앉은 채로 서준을 올려다봤어요. 그동안 내가 틀렸네. 정말 미안했어. 그 순간 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몇 달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네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고 싶어? 브라이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혹시 정식 직원으로 일할 생각 있어? 재고 관리 책임자 자리가 비었거든. 서준은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신입이라고 무시했던 사장이 이제는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저한테 맡기실 건가요? 네가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겠어? 이 마트에서 숫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너야. 그날 오후 브라이언은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매장에 큰 손실이 있었지만 그걸 바로잡은 것도 우리 직원 중 한 명입니다. 이서준 씨, 정말 고마워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서준에게 쏠렸어요. 이번에는 전과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무시나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동료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서준 씨가 우리 매장의 재고 관리 책임자로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져서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준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서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보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서준에게는 따뜻했어요. 드디어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준은 원룸에서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숫자가 정말 저를 도와줬어요.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통화에서는 더욱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저 승진했어요. 책임자가 됐어요. 정말? 우리 서준이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네, 이제 월급도 많이 올라요. 할머니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약도 드릴 수 있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서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구석진 재고실에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매장 전체의 재고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된 거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책임도 컸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행복했어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료들이 있었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서준을 향한 시선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계산 잘하는 아시아애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마트를 지킬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동료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응원해 주셨던 그 사랑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요. 할머니, 이제 정말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다짐과 함께 서준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장 브라이언이 다시 이서준을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조용히 닫고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가볍게 밀어주며 말했어요. 이 근처에 새로 매장을 하나 더 열 거야. 매니저 자리가 아직 공석인데 네가 맡아보는 건 어때? 서준은 놀란 눈으로 브라이언을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신입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매장 전체를 맡기겠다고 하다니. 제가요? 응. 내가 처음엔 널 오해했어. 단순히 계산만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숫자 말고 사람도 믿어보려고.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서준이 보여준 능력과 책임감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 이렇게 젊은 친구가 과연 매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서준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경력이나 나이보다 중요한 건 정직함과 능력이더라고. 그리고 너는 둘 다 가지고 있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서준은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날 밤 서준은 원룸에서 새 매장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매장 규모, 예상 고객층, 직원 구성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할머니와의 통화에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서준아, 정말 네가 매장 전체를 맡는다고? 네, 할머니. 아직 믿기지 않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재고실에서 혼자 일하던 제가. 할머니는 믿었어. 우리 서준이가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 서준은 새 매장을 직접 둘러봤어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앞으로 자신이 책임질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서준은 직원 면접에도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지원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새로 문을 연 매장의 첫 출근 날, 이서준은 매장 앞 유리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섰습니다. 문에는 그랜드 오픈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서준의 이름이 적힌 매니저 명찰이 가슴에 달려 있었어요. 사방에 박스들이 쌓여 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진열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단정한 복장, 정확한 메모장,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
잠깐 모이실래요? 그의 목소리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총 8명의 직원들이었는데 나이도 배경도 다양했습니다. 서준은 그들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매장의 매니저 이서준입니다. 우리는 아직 작은 팀이지만 서로 믿고 움직이면 이 매장은 잘 돌아갈 거예요. 직원들은 조용히 서준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계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모르는 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 말에 한 신입 직원이 손을 들며 물었어요. 매니저님 혹시 전에 다른 매장에서 일하시던 분 아니세요? 계산대에서 암산으로 다 처리하셨던 그 한국인. 서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네, 저 맞아요. 그때는 계산대 너머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서준의 진솔한 대답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오늘은 오픈 첫날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도우면서 해나가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전 9시 매장 문이 열렸어요. 첫 손님은 동네 할아버지였는데 빵 한 개만 사러 오셨습니다. 서준은 직접 계산대에 서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여기 새로 생긴 곳이구나. 매니저가 참 젊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나가셨어요.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계산대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고 서준은 손님들에게 직접 인사하며 계산을 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수는 무료로 제공되니까 필요한 만큼 말씀해 주세요. 어떤 손님이 계산에 실수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을 때도 서준은 침착하게 다시 확인하고 정정해 드렸어요. 예전에 그였다면 위축됐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모든 차별과 침묵, 외로움과 다짐이 이제는 단단한 신념이 되어 있었죠. 오후 늦게 밖에서 유리문 너머로 브라이언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준이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친구 정말 해냈네. 브라이언이 돌아서려는 순간 매장 안에서 직원 한 명이 서준에게 물었어요. 매니저님, 궁금한 게 있는데 계산대 너머에는 뭐가 있나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숫자요. 그리고 그 숫자를 믿어준 사람들이요. 그의 대답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말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숫자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준은 매장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어요. 손님도 직원도 모두 숫자로만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일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고 나서 서준은 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회식을 했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시켜서 매장 뒤편 휴게실에서 먹었어요. 매니저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첫날 치고는 잘 된 것 같아요. 내일도 화이팅! 직원들의 격려를 들으며 서준은 행복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원룸에 돌아간 서준은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매니저가 됐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해요.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의 통화에서는 더욱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셨고 직원들도 잘 도와줬어요. 우리 서준이가 정말 대견하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도 이제 편하게 쉬셔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고맙다, 서준아. 할머니가 널 키워준 보람이 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서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매장 관리, 직원 교육, 고객 응대까지. 할 일은 많았지만 즐거웠어요.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브라이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매장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정확한 계산으로 입소문이 났거든요. 특히 서준의 암산 실력은 여전히 화제였어요. 어느 날 복잡한 할인 상품을 계산하는데 계산기가 고장났을 때도 서준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정확한 금액을 말해줬거든요. 와, 매니저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세요? 직원들의 감탄을 들으며 서준은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능력 때문에 오히려 시기를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인정해 주니까요. 그 순간 서준은 더 이상 한국에서 온 이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서준 매니저였고 모두가 그를 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너머에 있던 것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서준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품에 안고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서준의 매장은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매장 중 하나가 됐어요. 매출도 좋았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었고 필요한 약도 모두 드실 수 있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네가 이렇게 성공해서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건강해지셔서요. 어느 날 저녁 서준은 매장 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 생각했어요. 12살에 이민 와서 낯선 땅에서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몰랐다고요.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 신입 직원으로 무시받으며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숫자와 함께 진실을 찾아나가던 그 밤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서준이 늘 믿어왔던 그 말이 결국 그를 이곳까지 데려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믿어주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할머니, 브라이언, 마이클, 그리고 지금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서준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날 밤 서준은 부모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도 건강해지셨고 저도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있어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됐을까요?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 우리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숫자를 사랑했던 한 소년의 작은 용기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오늘 서준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